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6일 목요일 실시간 오전 1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는데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꽤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왜 어렵냐?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입에서 입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입니다. 입매매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의 멘트가 하나 나올 때마다 출렁이고 있는 증시가 전체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14, 485포인트 상승한 43,00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267포인트, 1.46%가 상승한 18,552포인트가 되겠고요. S&P 500은 1.12, 64포인트가 상승한 5,800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에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는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아마 전장에서 나스닥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아마 시가에는 떠서 나올 거다. 시가가 강하게 나와서 상승 출발을 해서 이 낙폭 부분을 잡는 이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갈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하면서 움직였던 시장이 장 초반부에는 또 뒤집어지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 또 장 막판에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전거래일과 동일하게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어제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이 있으셨죠. 의회 연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뒤에 있어서 경제 지표들이 좀 있을 때 주가가 조금 흔들렸어요.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새벽 3시에 백악관이었는데 새벽 2시부터 움직여서 2시부터는 뭔 일이 있었냐면 상무부 쪽에서 미 상무부 쪽에서 계속 썰을 좀 풀었죠.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다 썰을 좀 풀었는데 결국 3시에 확인이 됐고 3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뷰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어제도 같은 맥락으로 주가의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뒤에 추세가 없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가져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동일 구간의 박스권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박스권 국면을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 측에서는 관세를 가지고 계속 협상용 카드를 쓰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 말만 좀 기다리고 있는 꿀통 아래에서 꿀 떨어지게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딱 그 모양 그 꼴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단발적으로 빠르게 빠지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가의 그런 이 체력, 주가의 전체적인 힘을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하더라.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그나마 좀 양반이었어요. 종목들은 그나마 좀 양반이었고 이게 지금 종가가 끝나서 보셔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개장 전에는 이렇게 빨간불이었다가 장 초반에는 뒤집어졌다가 장 막판에 땡겨 올리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핵심 관건은 누구냐면 사실 다른 종목군들도 물론 시가총액 비중도 있고 영향력이 높긴 한데 지금 가장 높은 것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어제도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줄 때 주가가 꼼짝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보합권 싸움이 끝나고 상승 탄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의도, 물론 이게 관세에 연관성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투자자들의 입김이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투자자들의 입김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무조건 사에 대한 관점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또 올 초만 하더라도 나스닥은 신이야 무조건 사면 돼 라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하면 현재는 그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상태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종목별로 리듬을 좀 타고 있는 상태. 이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승폭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후에 있었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쯤에서 한번 사볼까 하는 입질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딱 대놓고 매입을 하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으로 연결될 거냐면 이 종목이 계속 가지 못하면 주가의 반등과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조정과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단발적 시세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반비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추세가 깨진 것 같죠? 직전 저점을 훼손시킬 것 같죠? 하지만 바로 빠르게 V자 급반등. 하지만 여기서 아예 날아갈 것 같죠? 급격하게 또 재조정. 이런 형태로 주가가 어느 한쪽에 강하게 힘을 받기보다는 지금처럼 출렁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한 거죠. 장이 완전히 랠리를 타긴 어렵고 랠리를 안 타는 상태에서 등락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등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인데 어차피 관세는 상무부에서도 나와서 또 어제도 얘기하던 것이 4월 2일날 또 서플라이즈한 게 있다, 임팩트가 있다, 또 이젠 흔히 말해서 윽박 질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가 3월 6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3월 6일밖에 안 됐고 4월 2일이면 거의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발적인 낙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회복력은 보유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민감도 높은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되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에서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계속 악재성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성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유럽에서 차가 안 팔린다, 중국에서 뭐가 안 팔린다, 몰랐던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관세 받는 데 가니까 그 얘기 나온 지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2주 정도 좀 지났군요. 갑자기 그거 했다고 해서 차가 안 팔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별의별 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악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형성할 수 있느냐,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현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너무나 만들기는 쉬워요. 뭐로 만드냐? 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힘으로 만들어야 되고, 힘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가의 연속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과감한 주가의 상향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나아갈 때 정말 주가의 흐름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다우지수로 넘어오면 가장 중요했던 위치 구간은 그제였고, 그제 위험했던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를 더 봐야 됩니다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참조해 보시고요. 지금 하루를 더 봤더니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깨진 것 같지만 깨진 게 아니고, 급등한 것 같지만 급등한 게 아니란 말이죠. 깨진 것 같았지만 깨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루 시간을 또 벌었고, 일단 위치상 봤을 때 한 번 더 이 구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 구간을 들어왔을 때 시장은 무엇을 할 것으로 보냐?
결국은 다시 한번 힘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힘에 대한 저울질은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는 그러한 힘의 저울질을 시작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오늘도 지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제도 지표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다 관세 분쟁에 관련돼서 관련된 부분들이 암시적으로 지금 데이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마다 사실 별로 좋지를 못해요. 좋지 못하다는 얘기 뭐냐면 과도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볼 때 지표에 대해서는 단발적 압박력은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 쪽에서의 그런 힘, 현물 쪽에서의 지탱, 이 부분이 주가를 지탱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결국에 현물 쪽이란 얘기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한 종목군들의 지금 시세 형성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 좌지우지되고 있는 주가가 결국은 뭐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 시세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들이 투자자들이 달려드느냐 아니면 달려들지 않고 지금처럼 감막 모드에 계속 빼져 있느냐에 따라서 현 박스권을 돌파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단날 가능성이 높다. 즉 지표는 지표대로 보고 또 종목은 종목대로 보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러한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